무엇을 먹으면 좋은지, 또 뭘 피해야 하는지 정보가 너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우셨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어떤 글은 이 음식이 좋다 하고 다른 글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괜히 뭐라도 잘못 먹으면 안 될까봐 식탁 앞에 앉는 순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늘 불안 속에서 지내던 70대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치료가 끝나고도 마음은 늘 무겁고 다시 재발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매 끼니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단 몇 가지 음식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지금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5가지 음식과 그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단순히 이게 좋다더라 하는 막연한 정보가 아니라 연구와 실제 사례로 검증된 방법들이라 여러분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꾸준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몸에 좋은 채소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왜 중요할까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신호를 차단하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약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콩나물처럼 막 자라난 어린 브로콜리인데요. 작지만 그 안에는 설포라판이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유방암 수술 후 재발이 걱정돼 늘 불안해하시던 분이 매일 브로콜리 새싹을 한 줌씩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맛도 없고 풀 같아서 억지로 드셨다고 하는데요. 몇 달 뒤 정기검사에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오자 이제는 없으면 허전하다며 즐겨 드시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좋을까요?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됩니다. 끓는 물에 2, 3분만 살짝 데치거나 샐러드로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 부분도 꼭 챙겨 드세요. 껍질만 벗기고 얇게 썰어서 볶으면 아삭아삭하고 별미가 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강황, 카레의 노란 빛을 내는 향신료입니다. 강황 안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단순한 색소가 아닙니다. 암세포가 스스로 자라지 못하도록 성장 스위치를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험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걸 억제하고 이미 생겨난 암세포를 스스로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암세포에게 더 이상 자라지 마라, 이제 멈춰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물론 그냥 강황가루를 숟가락으로 먹는 건 쉽지 않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카레 요리입니다. 볶음밥, 찌개, 심지어 우동이나 수프에도 조금만 넣으면 색도 곱고 향도 좋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과 같이 조리하면 몸속에서 훨씬 잘 활용됩니다. 한 어르신은 전립선 건강이 걱정돼서 아내분이 매일 카레를 변형해서 내주셨다고 해요. 카레볶음밥, 카레우동, 카레국, 질리지 않게 다양하게 즐기셨죠. 몇 달 뒤 검사에서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오자 이제는 카레가 약처럼 느껴진다고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단순히 맛있는 채소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사실 토마토 속에는
리코펜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가 위험도를 낮추는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가열해서 먹을 때 리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찌개, 토마토 수프, 토마토 주스처럼 열을 가한 요리를 통해 드시면 리코펜이 몸속으로 더 잘 들어옵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흡수율은 더 높아집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토마토 주스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처음엔 시큼해서 잘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꿀을 약간 섞어 드시니 오히려 달콤하게 즐기실 수 있었다고 해요. 1년 뒤 정기검사에서는 관련 수치가 안정적으로 개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약보다 토마토 주스가 더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죠. 토마토는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토마토 달걀 볶음을 해보시거나 파스타 소스를 토마토로 직접 만들어 보세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 큰 힘이 되는 생활 속 슈퍼푸드입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입가심용 음료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 특히 이지시지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필요한 영양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려면 새로운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지시지가 이 혈관이 생기는 길을 막아버리니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거죠. 또한 암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즉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 부분을 공격해서 암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결국 힘을 잃고 스스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고 하루에 녹차 3잔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차 한 잔이 무슨 힘이 있겠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달 뒤 검사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지금은 물 대신 녹차를 드실 정도로 습관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녹차는 어떻게 마셔야 좋을까요? 첫째,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지 마세요. 7, 8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3잔 정도가 가장 알맞습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더 좋습니다. 셋째, 늦은 저녁은 피하세요. 카페인이 들어있어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녹차 한 잔, 단순한 음료 같지만 꾸준히 습관으로 이어가면 암세포가 버티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슈퍼푸드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마늘입니다. 마늘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의 설계도를 찢어버리는 셈이죠.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 없듯 암세포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제 연구에서 마늘과 양파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마늘 추출물이 다양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어르신은 위암 초기 진단 후 하루도 빠짐없이 마늘을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걱정돼서 망설이셨지만 마늘 장아찌, 구운 마늘, 올리브 오일에 졸인 마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서 부담을 줄이셨습니다. 9개월 뒤 정기검사에서 위 점막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늘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다고 하셨죠. 마늘을 먹을 때는 작은 팁이 있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썰어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조리하세요. 통마늘 상태에서는 알리신이 거의 없지만 잘라놓으면 효소가 반응하면서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하루 2~3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구워 먹거나 장아찌로 먹으면 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늘,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암세포를 약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슈퍼푸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5가지 슈퍼푸드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각 따로 먹는 것보다 서로 잘 어울리게 조합했을 때 효과가 몇 배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를 넣고 올리브 오일로 간단하게 오믈렛을 만듭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을 한쪽 넣어 함께 볶아주면 토마토의 리코펜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서로 힘을 보태게 됩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녹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침 한 끼가 곧 강력한 항암 조합이 됩니다. 점심은 어떻게 할까요? 브로콜리와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드시고 밥은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어 노란빛이 감도는 강황밥으로 준비해 보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 그리고 강황의 커큐민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야말로 천연 항암제 밥상이 되는 겁니다. 저녁에는 토마토 파스타가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에 마늘과 올리브 오일을 넣어 끓인 뒤 파스타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강황가루를 살짝 더해주면 색도 곱고 영양도 한층 강화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녹차로 입가심까지 완벽한 하루 조합이 완성되는 거죠. 이처럼 브로콜리, 강황, 토마토, 녹차, 마늘은 서로 힘을 합칠 때 훨씬 강력해집니다. 단순히 하나씩 챙겨 먹어야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을까를 고민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곧 최고의 예방책이 됩니다.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을 실제로 꾸준히 식단에 적용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0대 여성분인데요. 난소암 수술을 마친 뒤 늘 재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식탁에 앉는 것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선택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한 가지씩 슈퍼푸드를 챙기는 것. 아침에는 토마토 오믈렛과 녹차, 점심에는 브로콜리와 마늘을 곁들인 강황밥, 저녁에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와 녹차. 이런 식으로 하루 3끼 식단을 조금씩 바꿔 나가신 겁니다. 처음 2, 3주는 낯설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매일 챙겨 먹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셨죠?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덜 피곤하고 식사 후에도 소화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정기검사 결과였습니다. 3개월,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담당 의사도 이 정도면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 해본 거였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처럼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 몸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슈퍼푸드와 실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그럼 이제부터 5가지 음식을 매일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갑자기 식단을 확 바꾸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 예를 들어 아침에 토마토를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습관은 작게, 그러나 꾸준히 쌓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개인차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라도 다른 분께는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쓰림이 심해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땐 구워서 드시거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셋째, 이 음식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기 검진과 주치의 상담은 반드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음식은 치료의 보조수단이지 절대 치료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꾸준함이 답입니다. 한두 번 먹는다고 몸이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히 이어가야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고 1년 이상은
지속해야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배운 슈퍼푸드들을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왜 음식이 그렇게 큰 힘을 가지는 걸까? 치료는 병원에서 받았는데 식탁 위 음식이 어떻게 암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사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전략을 씁니다. 첫째, 엄청난 에너지를 끊임없이 끌어다 씁니다. 둘째,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스스로 영양분을 더 빨아들입니다. 셋째, 우리 면역세포의 눈을 피해 몰래 자라나려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은 바로 이 3가지 전략을 정면으로 차단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가 자라나는 신호 자체를 꺼버리고 강황의 커큐민은 암세포가 분열하지 못하게 멈춤 버튼을 누릅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세포의 스트레스를 키워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혈관이 새로 생기는 길목을 막아서 암세포가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다시는 복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5가지 슈퍼푸드가 함께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암세포는 먹을 것도 자랄 힘도 숨을 곳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환경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왜 음식이 중요한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병원 치료는 외부에서 암을 공격하는 것이고 음식은 내 몸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럼 매일 이 5가지만 먹으면 되는 건가? 보충제를 사서 먹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혹시 특정하면은 안 맞는 음식도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3가지 질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 5가지만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브로콜리, 강황, 토마토, 녹차, 마늘이 핵심 슈퍼푸드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가 우리 몸의 회복을 돕습니다. 즉, 균형 잡힌 식단 위에 이 5가지를 우선순위로 챙기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충제로 먹는 건 어떨까요? 간혹 브로콜리 추출 캡슐, 리코펜 보충제, 녹차 카테킨 알약 등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음식 그대로 먹을 때와 달리 흡수율과 효과가 다르고 무엇보다 부작용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충제보다는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암 종류마다 피해야 할 음식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약한 분들은 생마늘이 속을 자극할 수 있고 카페인에 예민한 분들은 녹차를 늦게 마시면 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게 조절하고 변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딱 5가지 음식만 챙기자가 아니라 다양한 건강 식단 속에서 이 5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자.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은 굳혔는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뭘부터 시작해야 하지? 한꺼번에 다 챙기려니 벌써 지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가장 쉬운 첫걸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침 한 끼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드시는 계란 후라이 옆에 토마토 몇 조각만 곁들여 보세요. 혹은 식사 후에 녹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매일 아침 반복하면 몸은 금세 그 습관에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트에서 장 보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되 장바구니에 브로콜리 한 송이, 마늘 한 망, 토마토 몇 개만 추가해 보세요. 이번 주는 이걸 꼭 활용해서 한두 번은 요리해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루 한 가지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브로콜리 주간,
다음 주는 토마토 주간으로 정해서 그 음식만큼은 꼭 챙겨 드셔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도 줄고 자연스럽게 5가지 음식을 차례로 몸에 익히실 수 있습니다. 실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변화를 하나씩 더하는 것. 그것이 결국 평생의 습관으로 쌓여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시작할 때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의욕적으로 준비하지만 며칠만 지나도 귀찮고 일상에 치이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생활 속 작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게 두세요. 브로콜리, 새싹이나 토마토를 냉장고 가장 앞칸에 두고 녹차 티백은 거실이나 주방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습관은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식구들과 함께 하세요. 혼자 챙겨 먹으려면 귀찮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메뉴를 짜면 즐겁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 반찬으로 마늘을 볶아 올리고 샐러드에 브로콜리를 넣어내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죠. 셋째, 기록을 남겨보세요. 달력에 체크하거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브로콜리 섭취 완료 같은 간단한 표시만 남겨도 좋습니다. 작은 기록이 쌓이면 뿌듯함이 생기고 그게 곧 꾸준히 이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넷째, 완벽을 바라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이제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꾸준함이란 100점을 내내 유지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습관을 말합니다. 작은 팁이지만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훨씬 오래, 훨씬 편하게 식습관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가지 슈퍼푸드가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음식들이 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한결 맑아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강황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유명합니다.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뻣뻣함이 줄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토마토는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리코펜이 혈관 속 염증을 낮추고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는 체지방을 줄이는 효과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2~3잔씩 마시면 대사 기능이 활발해져 혈당과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알리신 성분이 세균과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해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주죠. 그래서 천연항생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 5가지 슈퍼푸드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 간, 면역, 체중, 피부까지 우리 몸 전체에 이로운 영향을 줍니다. 즉, 단순히 암세포를 굶긴다라는 의미를 넘어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전천후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5가지 슈퍼푸드를 살펴봤습니다. 브로콜리, 강황, 토마토, 녹차, 그리고 마늘. 하루 식탁에 조금씩만 더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단 1가지라도 올려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